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유재명입니다. 저희는 인터넷과 미래의 네트워크 기술에 관하여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마지막 차시로 인터넷과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 차시에서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고, 무선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인터넷과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미래를 요약을 해본다면 아마 미래의 인터넷은 초고속, 초지연 네트워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어떤 XR, 자율주행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펑셔널 버추얼라이저, 가상화를 하는 통해서 실제로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트래픽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AI로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확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의 기술로는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규모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존의 어떤 로컬에 있는 어떤 서버 환경에서가 아니라 대규모의 어떤 큰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형 컴퓨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쪽을 예시를 들어서 이제 한번 언급하며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의 컴퓨터는 이제 양자호 컴퓨터. 이제 일단은 이제 워낙 분산 형도 암호화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양자 컴퓨터로 절대 보안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탈중화가 이루어져서 사용자가 주도하는 데이터 소유권을 활성화하는 이런 형태의 미래, 인터넷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인터넷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더 살펴본다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IoT라든가 V2X 또는 6G 기반의 어떤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결국 이러한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능형 네트워크라고 하면 결국 AI, 인공지능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하고 또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자가 치유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결국 이제 이것들이 결국 이제 되게 되면 메타버스, 가상화 형식, 또 홀로그램 형식의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 초고속 저지연 실감형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지연 속도가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초저지연 형태가 취해야 될 거고, 차량과 차량 간의 실시간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무인 차량, 드론 택시가 지상과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어떤 기술들이 되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원격으로 진료가 필요할 거고, 원격에는 로봇 기술이 또 활용이 될 겁니다. 결국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고속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되며, 초지연, 절대 보안, 왜냐하면 개인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 보안은 필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지상망, 위성망으로 통합이 됐는데, 이것들이 이제 초지연으로 초연결이 이루어져서 이런 어떤 5G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도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주 여행과 항공기 내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가장 긴급한 상황, 글로벌 재난 상황에서도 긴급 통신망이 복구돼야 된 이런 어떤 커버리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감형 미디어들, 그래서 테라 BPS급으로 전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환경이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이 환경들을 가상화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접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등을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자동화되는데 전통적인 로컬 서버 운영보다 훨씬 더 유연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비용 효율성이라 하는데, 이것을 초기화하는 단계, 이제 사설 클라우드를 구성을 해보면 비용 부분이 참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만 된다면 이 비용이 또 이제 큰 장점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서비스 형태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종량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키텍처로 본다면 이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이 두 가지 아키텍처가 상호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보완에서 모놀리틱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 모놀리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어떤 컴퓨터, 노트북 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모놀리틱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합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의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지향하는 바가 같지만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안, 인증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서비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준다면 이제 이게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프로세스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운영체 안에서 또 다른 운영체제도 프로세스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이 바로 격리 기술이죠. 컨트롤 그룹하고 네임스페이스 같은 커널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내에 있는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서 격리시켜서 독립적으로 활용한다는 거겠죠. 자, 그것 표현한다면 모놀리틱 같은 경우는 이게 커널 부분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형태로 취해져 있습니다. 모놀리틱 컴퓨터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마이크로 가면은 이 기본 형태만 취하고 있고, 기본 형태만 커널 영역을 잡고 있고, 실제는 하나하나 독립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앱 서비스, OS,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독립적인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통합 형태로 되는 것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는 오류 서비스에 대해서 격리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오류를 제거하는데 그 피해가 최소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를 할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화되어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실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병합이 되어서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는 아마존의 AWS 서비스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존재하고, 또 오라클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IBM에서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네요.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좀 이제 구체화 시켜서 내용들을 한번 한번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이퍼바이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이제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버추얼박스를 활용을 할 거고, 이 버추얼박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분투의 OS,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모놀리틱 OS죠. 모놀리틱 OS를 노드를 3개를 만들 거고, 이 노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노드 위에다가 이것을 이제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클러스터를 만들고, 클러스터 위에다가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마이크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 겁니다. 마이크로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인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마스터 노드로 또 워커 노드 2개를 이렇게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도커 기반으로 이것을 진행해서 결국 이 도커 기반에서 이제 컨테이너들을 이제 생성을 할 거예요. 컨테이너들을 만드는데 그 서비스로 로드 밸런스를 한번 서비스를 올려놓을 거고, 모니터링 서비스로는 프로메테우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모노리틱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병합한 클러스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모노리틱 OS를 생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버추얼박스를 설치를 해야겠죠. 버추얼박스를 설치를 하고, 설치가 완 이 버추얼박스를 다루는 툴로서 베이그런트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베이그런트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버추얼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모노리틱 OS, 뭐 리눅스든지 또 여러 가지 OS들을, 다양한 버전의 OS들을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생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그런트를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면은 특별한 절차 없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텔 686을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완료된 후에 베이그런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 뭐 명령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설치하고 나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베이그런트 이니트. 그러면 이거 이니트를 하게 되면 이때 이제 그 베이그런트 파일이랑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돼요. 그럼 이 스크립트 파일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을 해서 다 완료된 후에 이제 서비스를 올리는 것을 베이그런트 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뭐 중지하고 싶을 때는 홀트를 하면 될 거고, 아예 그 만든 그 버추얼박스에서 만들어진 그 게스트 OS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디스트로이를 해서 제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베이그런트의 가상 머신,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하고, 게스트 OS라고도 하긴 합니다. 이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SH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이것을 그 스크립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로비저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폴더로 이동한 후에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그런트 파일을 이제 편집을 한 후에 서비스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베이그런트 상태, 실제 만들어진 이제 그 게스트 OS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이 베이그런트에서 사용되는 그 허브, 이미지 허브가 여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OS 템플릿들이 제공이 됩니다. 우분투에 관련된 것, 또는 리눅스의 CentOS에 관련된 것들, 또는 뭐 여러 가지 특정 OS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게스트 OS를 생성해 낼 수 있고, 베이그런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그런트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게 루비라는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루비라는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사용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벤투의 우분투 22.04 버전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는 것은 어디에서 제공해 주냐면 게스트 OS로 생성하기 위해서 버추얼박스를 이용을 하겠다. 버추얼박스를 이용하는데 그것의 하드웨어 사양은 메모리가 2기가, 그 다음에 2코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정의를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베이그런트에서 생성되는
이제 게스트 OS와 공유하는 파일을 하나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공유하는 폴더로 이걸 쓰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드를 만들 때는 마스터 노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워커 노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의 이름은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워커 노드는 여기에 샵을 쓴 것은 이제 여기에 그 루프를 돌리는 거죠. 1번과 2번을 돌릴 때 그 번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하고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두 개 요것을 버추어 박스에서 3개의 어떤 OS, 3개의 어떤 게스트 OS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게스트 OS는 다 모노리틱 OS죠. 이제 우분투 버전의 OS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스크립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베이그런트 스크립을 정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 각각의 노드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었냐면 도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도커로부터 생성되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모듈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쿠버네티스 모듈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쿠버네티스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커널들이 각각의 노드에 다 설치가 되죠. 근데 이게 공동으로 설치되는 영역입니다.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드가 구성이 되면 이제 작업은 뭐냐면 클러스터 이제 이것이 이제 클러스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그것을 컨트롤 노드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컨트롤 노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하는 거죠. 이 노드에다가 추가를 하고 이제 이 마스터 노드에다가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했기 때문에 추가할 노드들을 이렇게 추가할 노드들을 이렇게 명령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가지고 워커 노드에서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노드로 부착이 됩니다. 마스터 노드가 있고 이 마스터 노드에 워커 노드들이 두 개가 계속해서 부착이 돼서 마지막에 이 마이크로 커널 명령어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이제 노드가 구성이 되죠. 마스터 노드가 있고 두 개의 워커 노드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모듈들, 한마디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DNS 서비스도 지원할 수가 있고,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 쿠버네티스의 어떤 패키지 형태의 헬름이라는 이제 툴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로드 밸런스에 적용되는 모듈이 있고 서비스, 이걸 애드원이라고 합니다. 애드원 서비스를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observability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래파나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듈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의 어떤 저장 스토리지 공간을 추가할 때 쓰는 이 내용들, 애드온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증 관련된 서트 매니저, 인증서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어떤 커뮤니티에 관련된 것들, 대시보드에 관련된 것들, GPU를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GPU 노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때 쓰는 GPU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들, 이 GPU 어떤 애드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스트에 액세스 하는 거, 또 업저버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엔비디아 노드를 활용하는 방법들, 프로메테우스, 또는 이것을 이제 실제 내부적인 저장소로 만들 레지스트리, 내부적인 저장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애드원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또 이제 그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서비스 중에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빈번하게 쓰는 게 이제 로드 밸런스라고 하죠. 로드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스턴스가 웹 서비스를 한다. 근데 웹 서버를 하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졌을 때는 하나의 서버가 사용자들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군을 만듭니다. 웹 서비스 군을 만들어서 이제 로드 밸런싱 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각각의 서버들이 각장의 웹 서버들이 이제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을 로드 밸런스라고 합니다.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거고, 이 로드 밸런서는 하나의 내부적으로 이제 그 서버군을 묶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 아이디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대표 아이디를 제공해줘서 이 IP로 접근했을 때 동일한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갖다가 로드 밸런서 서비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그 서버들의 군을 묶어주는 형태를 이렇게 대역을 만들어 주죠. 이것은 내부 내부 이제 서비스 활용하는 거고, 이것이 외부에 접근되는 IP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자, 로드 밸런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어를 줍니다. 마이크로 K 쿠버네티스 이네이블 하는데 메탈 로드 밸런스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 아까 그 네트워크 대역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 대역을 이용을 해서 로드 밸런서를 적용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대역을 넣어주면 이제 실제 로드 밸런서가 구성이 됩니다. 로드 밸런서는 실제는 이제 원래 이게 로드 밸런서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그 장치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실제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임이 로드 밸런서 시스템이고, 이것의 구성 하나의 어떤 그 로드 밸런서를 제공해주는 제품군이죠. 그렇게 하면은 총 이 4개의 제품군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가 있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스피커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컨트롤러 스피커로 이렇게 러닝 상태가 되면 이제 로드 밸런서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웹 서버를 한번 배포해 보려고 해요. 웹 서버를 배포하면 NGI NX라는 웹 서비스를 한번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때 로드 밸런서를 이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 디플로이드 배포를 하는데 이미지는 뭐냐면 NGI NX 이제 그 이미지 허브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 NGI NX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배포를 하겠다. NGI 서비스를 배포를 하겠는데, 자, 여기에서 배포를 하는데 일단은 생성을 한 후에 이제 익스포즈 이것을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해야겠죠.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는데 이 NGI에서는 80 포트를 열어줄 거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있냐면 로드 밸런스 형태로 열어줄 거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해주면 자,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팟 형식으로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자, 실제 내용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서비스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클러스터 IP가 제공이 됐는데 이 영역에서 제공이 됐고 NGI NX가 이 클러스터 IE에서 제공이 되는데 외부에 노출되는 IP는 뭐냐? 이제 이 IP를 가지고 노출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80 포트부터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내부적인 포트는 3704번. 이게 내부 IP고 얘를 매핑을 해줬어요. 로드 밸런스 매핑을 해줬고, 이것이 NGI NX가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여기 80 포트에 오픈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 IP로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웹 서비스가 오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컬러도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스크립트에서 실제 HTML로 이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인스턴스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이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옵저버빌리티를 갖다가 애드원을 활성화시킬 때 이와 같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때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는 프로메테우스, 로키, 그라파나, 또 엘러트 매니저, 또 프로메테우스 테일을 쪼개서 로고 스제키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컴포넌트는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것을 마이크로 커널을 통해서 이것을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옵저버를 제공을 해주고 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로드 밸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클러스터 타입으로 제공하지 않고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제공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옵저버빌리티를 갖다가 이제 실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여기 영역에서 이번에는 이전에는 240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241로 이제 외부 터널을 해서 이것을 이제 80 포트로, 그래서 지금 로드 밸런스는 두 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NGI NX 웹 서버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로드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옵저버, 이제 그라파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0 포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 파일을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다룰 때는 이 패스워드가 어드민 계정이 생성이 돼요. 어드민 계정이 있고, 이 어드민 계정의 패스워드를 이와 같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제공되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거기에 결과가 코드 값이, 패스워드 값이 나오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지금 현재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인스턴스들, 서비스들의 제품군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여폭이 이와 같고, 지금 커런트 대여폭은 이와 같다. 그리고 거기에 밴드위스와 각각의 내용들을 모니터링해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그라파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공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모놀리틱 서비스의 여기서는 이제 우분투 노드를 3개를 만들어서 마스터하고 여기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죠. 마스터하고 워크 노드를 구성하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커널,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애드를 해서 추가적인 노드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각각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제 로드 밸런스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웹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모니터링 인스턴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파나 서비스를 이렇게 올리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인터넷의 미래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 대규모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 환경에서 이렇게 제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들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네이버 클라우드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잘 혼합된 모놀리틱 OS하고 마이크로 OS가 잘 혼합된 형태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이 된다. 이런 대규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초고속 초저지연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인공지능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하며 분산 환경으로 이제 개인 정보들이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IoT 환경도 접속이 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도합이 되어 가지고 미래 인터넷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